자, 챕터 9번 멀티 테스터 회로 시험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이제 테스터기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칠판에도 안 하고 실제 테스터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챕터 8번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실제로는 출제되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공사다 보니 전기 쪽 공사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테스터기의 사용 방법과 용도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테스터기의 목표는 책에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쉽게 설명한 말 그대로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테스터기죠. 궁극적인 목표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멀티 테스터기를 올바르게 취급할 수 있다.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하여 저항값, 직류, 교류, 전압 측정 및 직류, 전류 측정, 그리고 출력의 전압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에서 찍고 있는 게 바로 아날로그 멀티 테스터기고, 이제 이게 아날로그 형식이 말고 이제 디지털로 변화된 게 바로 이제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C가 이제 포켓형 멀티 테스터라고 지금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테스터기보다는 수정하기 쉽게 한 손바닥만하게 이제 소형화된 테스터기를 포켓형 멀티 메타라고 합니다. 자, 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펜 타입, 뾰족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리드선을 이용해서 전류나 각종 전압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챕터는 멀티 테스터기 아날로그용 이제 멀티 테스터기를 주로 이제 내용을 담았다 보니까 주 내용이 이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뒷페이지를 보시면 43페이지를 보시면 자, 1번서부터 11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전에 멀티 테스터라고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번서부터 4번까지 쭉 나란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테스터기를 용도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터 검사 소켓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PN형과 NP형을 검사할 수가 있는데 여기 1번 보시면은 이렇게 B, E하고 B하고 C, E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핀에 맞게끔 극성의 정확한 위치에 트랜지스터를 극성을 맞춰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 PN형과 NP형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PN이라는 빨간색과 NPN이라는 초록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약에 NP형 극성 트랜지스터가 녹색이 켜지면 양품이고 NP형 극성의 트랜지스터가 점등이 되면 양품의 NP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램프가 전멸되면 극간의 단선 상태인 것을 의심할 수가 있고, 만약에 둘 다 켜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미터 간의 단락 고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전면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입력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컴이 있고 이쪽에는 컴이라고 되어 있어서 검은 색깔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 색깔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검은 색깔 쪽이 이제 검은색 리드선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측을 말하는 거고, 플러스는 이제 빨간색 리드선을 삽입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렌즈 선택 스위치인데 바로 이 선택 스위치죠. 이 선택 스위치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오프 상태로 놓여진 상태에서 왼쪽에 DC 볼트, 오른쪽에는 AC 볼트, 즉 직류 전압과 오른쪽은 교류 전압, 밑에 보시면은 직류 전류, 그리고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런 거를 이제 레인지 선택 스위치로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조절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옴 조정기라고 해가지고, 옴이라는 건 저항에 대한 옴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항을 측정하는 조정기입니다. 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옴 저항기, 조정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 새거다 보니까, 새거나 아니면 이제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0점이 가끔씩 틀어지게 돼 있는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뒤에서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리드선을 슈터시킨 다음에
시킨 상태에서 여기 게이지 바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게이지 바가 만약에 측정하는 값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0까지 와야 되는데 0까지 안 오게 되어 있으면은 이 게이지 바로 오hm 조정기로 0점을 조정할 수 있게 설정이 되는 게 바로 오hm 조정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여섯 번째는 이제 지친 0점 조정기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조그만 홈이 나 있는데, 이러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게이지의 지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나 전류 또는 다른 계측 장치로 테스트기로 테스트 했을 때 원하고자 하는 값이 정확하게 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0점에 맞춰서 최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 0점에 맞춰서 지침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직류 전압 DC 볼트, 즉 여기 검은색 구간을 말하는 거겠죠.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범위는 2.5V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 50, 250, 100 이런 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8번은 이제 교류 전압이라 해서 오른쪽에 빨간색 AC 볼트라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이지 바가 10서부터 시작해서 50, 250, 10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 마찬가지로 조절기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교류 전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취급할 때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측정할 전압이 380V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교류 전압 380V인데 게이지 바 자체를 여기 조절하는 거를 250에 놓고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게이지 자체 선택 자체가 250의 측정 레인지로 테스트하게 되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자체에 소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급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레인지에다가 놓고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 이제 직류 전류인데, 직류 전류 단위는 미리 암페어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부분을 말하는 건데, 시작점은 2.5, 25, 250 미리 암페어, 그리고 10 암페어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저항을 측정하는 ohm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초록색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항을 측정할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저항값을 읽는 눈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 눈금을 자세히 보시면 검은 색깔 DC 그리고 빨간 색깔 AC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낮은 숫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숫자로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저항 초록색깔 맨 위에 있는 ohm이라는 숫자는 반대로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숫자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항상 주의하시고 측정할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항이 전압이나 전류 값이 측정 시에는 역으로 표시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번 전압 및 전류 값을 읽는 눈금이라 되어 있어 가지고 검은 색깔은 이제 DC, 즉 직류 전압을 읽는 게이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 AC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교류 전압 측정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측정 레인지의 결정이라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측정하고자 하는 예측 값을 적절하게 레인지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값보다 항상 예상하는 측정한 값보다 레인지를 좀 높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지 전압을 측정한다면 먼저 건전지를 직류 1.5V 전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5V이기 때문에 2.5V 이쪽 구간 아니면 10V 구간의 레인지를 선택하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80V라고 한다면 250에 놓는 게 아니라 1000V 나야겠죠. 교류. 이런 식으로 레인지의 설정을 정확하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교류 전압인지 직류 전압인지 아니면 직류 전류인지 저항인지 명백하게 확실히 구분하신 다음에 예상하고자 하는 값보다 높게 측정을 해서, 만약에 값이
너무 높게 잡아서 눈금이 안 움직인다 싶으시면 조금씩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눈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눈금을 읽는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지침표를 보시면 처음에는 저항부터 보시면, 저항은 예를 들어서 100에 놨다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쪽에 놔서 레인지가 10에서 조금 넘어간 부분이니까 10의 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의 배수. 그리고 DC 2.5로 놨을 때, DC를 2.5로 놨을 때 지침표가 측정값이 1.5V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은 1.5V고 1.5V이기 때문에 DC 전압을 2.5 게이지에 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DC는 10V로 놨을 때 지침표는 6V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레인지 자체를 DC 50A, 50mA. 예를 들어서 50은 없으니까 250mA로 놨을 때 여기 그림에 책에 나와 있는 표는 측정값은 DC 30mA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C 250V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측정값이 150V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값을 250 레인지에다 놓고 측정을 하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측정 범위를 잘 알맞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예상값보다 훨씬 높게 안 잡고 낮게 잡은 상태에서 실제로 전압을 측정하거나 전류 측정하게 되면은 테스트하기가 소순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의 구성의 용도 보시면 저항계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할 거는 지금 측정할 거는 직류 전압도 아니고 교류 전압도 아니고 전류도 아닌 이 저항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9.3에 보시면 내부 구조도라고 나와 있는데, 저항을 측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집게를 두 개를 가지고 저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압과 저항이 생기려면 전류가 생겨야 되고, 전류가 생기려면 전압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 테스터기 안에는 9V와 1.5V라는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고, 그 전압 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리드선을 연결한 다음에 전이차에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항이 여러 개가 달리는데, 이 저항이 여러 개가 달린 것을 이제 이 레인지로 조정을 해서 범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저항계의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저항계의 용도는 회로에서 이제 통전이 되냐 안 되냐, 또는 저전 체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세 번째 나와 있는 통전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리드선이라는 거를 이제 연결할 텐데, 리드선이라는 거는 이제 검은색 리드선과 빨간색 리드선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은색 리드선은 자, 마이너스 쪽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쪽은 빨간 색깔에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전 시험을 할 건데, 통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이오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통전 시험이라는 거는 뭐 저항이나 콘덴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같은 이런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제품이 통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 여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처음에 먼저 이 저항의 단위를 자체를 1의 배수로 놔주신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다이오드에 맞게끔 연결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저항값이 무한대이면 단선이라는 뜻이고, 낮은 저항값이 뜨게 되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실제로 통전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한대 지침이었던 저항이 되는 순간 올라가죠. 자, 무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얘는 단선이 아닌 상태이고, 발광 다이오드가 지금 발광되는 상태를 보시면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올라가면 지침을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지금 제가 선택한 건 1의 배수라고 한다면 0서부터 시작을 하면 0, 1옴, 2옴, 5옴, 15옴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의 배수로 간다면 0, 10, 20, 50, 100 이런 식으로 배수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K라 되는데 1K는 이 1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1000을 뜻하는 거고, 자 10K라는 거는 만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낮은 저는 1의 배수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발광 다이오드 갖다 대주게 되면 저항값이 올라가고 통전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네 번째는 이제 절연 시험인데, 절연 시험은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될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발광 다이오드를 가지고 시험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절연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제품의 절연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누사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항값이 무한대를 지시한다면 절연 저항이 정상인 것이고, 만약에 낮은 저항값이 나온다면 누전이 된다는 거니까 통전 시험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는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끔 제가 테스트를 했었지만, 통전이 되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발광 다이오드 자체의 마이너스 극을 테스트하기에 플러스 연결할 거고, 발광 다이오드 자체의 마이너스를 제가 리드선의 플러스, 반대로 각각의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의 지침은 무한대가 되어 있죠. 무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제품이 절연이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압계. 전압계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개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DC 볼트와 AC 볼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류 DC라는 거는 이제 직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AC 전압은 교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뒤에 보시면 또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직류 전류계인데, 자, 직류 전류계라는 건 여기 밑에 구간에 있는 DC 라고 나오는 구간이 바로 직류 전류계입니다. 이 직류 전류계는 마찬가지로 직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전류라고 해가지고 교류 전류를 측정한다고 교류 전류를 측정하는 데에다 갖다 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에 측정이 나와 있는데, 저항 측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제 0점 지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로 시험기를 최초에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이 지침이 0쪽에 가 있냐 안 가 있냐를 먼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지침이 움직이고요, 시계 반대 방향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0에 맞춰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0옴에 조정을 한다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최고 낮은 1의 배수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리드선을 쇼트를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쇼트를 시켜주게 되면 지금 지침이 무한대에서 0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쇼트를 시켰을 때 저항에 0점이 맞는다는 건 쇼트를 시켰을 때 0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0 지침에 딱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절기로 여러분들이 0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1의 배수, 10의 배수, 그 다음에 1000, 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네 가지를 다 0점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항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항 0점 잡는 방법은 전압이랑 전류랑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항 측정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측정가 밀기는 설명드렸다시피 배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만약에 낮은 저항을 만약에 측정을 한다고 하신다면 낮은 레인지 자체를 낮게 잡으시고, 만약 높은 저항을 측정하게 된다면 먼저 이 레바를 높은 쪽으로 먼저 측정을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직류전압 측정 방법인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5V를 5개를 직렬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건전지 1.5V를 9개를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6개일 때까지 전압을 측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게이지를 조절해 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건전지 1.5V짜리 6개를 제가 자석으로 직렬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DC 전압 측정하려면 DC 쪽으로 가야겠죠. 이 상태에서 먼저 10의 게이지로 놨을 때 각각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해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게이지가 9점 정확하게 9V를 가리키고 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씩 잰다면 1.5V 거고요. 그 다음이 3V, 그 다음이 4.5V, 그 다음이 7.5V, 그 다음이 9V가 되겠죠. 이런 순으로 측정을 하면은 각각의 알맞는 전압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젠 지침을 이젠 5번 같은 거를 5번을 보시면 직류전압 측정에서도 교류전압 측정과 마찬가지로 측정 레인지를 최대값으로 최단값이 1000이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지침이 될 때까지 DC볼트를 가장 높은 위치에서 100V로 전환 놓고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전임이 전극을 확인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리드선을 병렬로 접속하여 측정한다. 이때 지침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레인지를 500, 250, 150 이런 순으로 내려 지침 중앙이 전후로 넘치는 곳에 레인지를 조정시키고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소리라는 건 최초의 레인지 자체를 10으로 놓지 않고 최대의 높이 잡아놨을 때 측정값이 거의 미동이죠. 미동이기 때문에 얘를 내려주죠. 250으로. 자, 250으로 내려주게 되면 측정값이 살짝 조금은 올라가죠. 자세히 보시면 이걸 언제까지 지침이 중앙 전후 올 때까지 측정을 계속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50을 놨을 때 250 놨을 때 지금 50 놨을 때 좀 많이 움직였죠. 이 상태에서 다시 10으로 놀렸을 때 지침이 중앙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하는 방법을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자 하는 값이 정확하게 모를 때 여러분들이 최고 높은 값으로 놨다가 지침이 안 움직이면 한 단계씩 내려서 지침이 중앙 전후로 크게 폭으로 움직였을 때 멈추는 방법으로 알맞는 레인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류 전압 측정 방법인데, 교류 전압 측정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직류 전압과 마찬가지로 레인지별로 크기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을 하실 때는 높은 레인지별로 놓고 측정을 했을 때 별 미동이 없으면 한 단계씩 내려시고, 그때 지침이 크게 큰 폭으로 중반 전후로 움직이게 되면 멈춰서 그 값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테스터기는 직류전압, 교류전압, 직류전류, 오hm,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챕터 19번 멀티테스터를 이용한 사용 방법을 마치겠습니다.